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분위기가 완전히 화사해졌네요. 네. 드디어 저희가 좀 처음에 코끼와 왔을 때 이야기했던 약간 자취방 같은 분위기 일러스트로 구현을 좀 했네요. 네. 아니 근데 이승환 평론가 마이크가 왜 이렇게 큰가요 지금? 초대형 마이크.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 네. 이쪽에 보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말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아니 얼굴은 이제 제 캐리커처인데 저는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몸인데 근데? 네, 저도 그렇거든요. 몸을 어디에서 합성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거 혹시 그 GD 아닌가요? GD? 맞아? 아, 아주 적절한 합성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 이나영 아닌가요? 이나영? 이나영 편 다리가 너무 짧은데, 지금? 네. GD 팬 여러분, 이나영 팬 여러분, 이 두 분의 메일 주소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저희가 별다른 얘기도 없이 시즌2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는 시즌2라고 바꿔 우겨보는. 네. 뭐 저희 보이지 않는 내적인 뭔가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간절히 바라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니까요. 그나저나 스튜디오에 지금 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 파. 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설탕. 네. 네. 이 설탕은 뭐 우리게 저기 슈가보이, 뭐 슈가보이.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한국어. 파는 뭔가요? 이? 파는 백종원 씨가 늘 강조하는 거죠. 집에서 볶음밥 만들 때 집에서는 화력이 세지 않으므로 양파를 쓰는 건 하수다. 파를 써야 된다. 이거는 진라면. 네. 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인데. 예, 백종원 씨가 된장라면을 끓일 때 여기서 뭘 받은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라면을 굉장히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도 진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백종원 씨랑 저랑 뭔가 좀 통하는 데가. 요리 잘하세요? 요리 라면은 잘 끓인다. 요리 잘하시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봤잖아요. 라면은 잘 끓여요 그래도. 지옥에서 올라온 허니버터 집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저는 원래 예전 라면이 싫었어요 저는. 에서 PPL은 포기한 건가요?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라면들을 계속 먹어보면서 뭐 삼양라면도 먹어봤다가 이것저것 찾다가 뭐 안성탕면은 또 괜찮습니다 비교적. 그러다가 진라면을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박스채 사다 놓고 먹고 있고요. 오늘 아침도 다시 이걸 끓여 먹고. 아침요? 네. 게장이 괜찮거든요. 이게 또 얼큰하고. 네. 또 이렇게 약간 PPL을 지금 고려한 듯한. 오뚜기. 그동안 사실 저희가 요즘 쿡방, 뭐 요리 방송, 요리 예능 이런 것들이 하도 대세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다루긴 했어요. 음식 아이템들을. 그렇죠. 일단 뭐 어떤 쿡방의 요리 예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냉면 사롱부터 시작해서. 원조죠. 네, 원조. 네. 냉면 사롱부터 시작해서 냉면 사롱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수요 미식회라든지 냉장고를 부탁해 뭐 삼시세끼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요새 백종원 매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백종원만 투입되면은 프로그램이 확 살아난다. 유명세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인데 그쵸. 거기에서 시청률 경쟁하는 컨셉이잖아요. 되게 압도적인 1위. 40 몇 %, 50 몇 %의 점유율을 이렇게 수성하면서 1위를 유지를 하는 거 보면 당분간은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최근에 이런 요리 방송의 인기 그리고 뭐 셰프 테이너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셰프와 엔터테이너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기 현상의 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그러니까 백종원 신드롬이 아닌가. 백종원 씨는 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한신포차. 거기에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해놓잖아요. 한신포차 간판 같은데. 산희 씨가 마이리틀 텔레비전 출연했을 때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늘 간판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찍었던데요. 그래서 이분은 간판에 늘 자신의 얼굴을 넣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믿고 드십시오. 라는 이를테면 우리 KFC에도 보면 커네 할아버지 얼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신뢰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특히나 그 홍대 한신포차 근처에 이제 클러버들이나 이제 힙합퍼들이 많거든요. 야밤에 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 약간 이것도 일종의 스웨그가 아닌가. 이 집 내가 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만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사업 체인점 가게가 5군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홍콩 만점 있고, 네. 새마을 식당, 한신 포차, 뭐 역전우동, 뭐 7분 역전우동도 예. 그러니까 역전우동도. 어느 하나의 음식 아이템을 딱 걸고 어느 날 체인점이 늘어났다 싶으면은 백종원 그렇죠. 씨의 그리고 사업인 이제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맥다방. 거짓말 약간 섞으면 10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이제 백종원 씨 얼굴을 보는 거죠. 네. 이분이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이제 힐기부 이후에 고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이미지가 상승을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이제 고정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한식대첩입니다. 네. 두 번째 시즌부터. 사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까지도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한식이 아닌 사업가가 그렇죠. 이거를 심사위원으로. 셰프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업가의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사람 뭐 요리나 할 줄 알겠어?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식당에서 어쨌건 간에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MSG를 넣는다라는 네. 거를 숨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출연하자마자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과 함께 백종원 씨가 이제 그 호평의 이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됐어요. 한식대첩 시즌 1이 약간 처음에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셰코는 사실은 이게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하는 거지만 한식대첩은 제작진이 가가지고 나와주십시오라고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온 정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명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시즌 1에서 심사위원들 태도가 약간 마셰코하고 비슷해서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있었죠. 그 나름대로 명인들을 모셔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시즌 2에 들어와서 그 맛집 사장님도 그렇고 장인이나 명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존중을 하는 식의 소통을 좀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요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남자 좀 다르게 보이는데? 백종원 음식이라는 거는 일단 싸고 양이 많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한식대첩 같은 경우는 그 재료의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고급 요리잖아요. 정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백종원이 좀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음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의 성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전문 지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식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재료를 중시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그 요리 연구가로서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대중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사실 한식대첩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약간 매니아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죠. 한식대첩도. 한식대첩 2를 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조금 꽂히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매니악하게 뭘 파냐면 EBS에서 했던 세계 맛기행이 있어요. 이분이 저기 뭐 되게 동남아시아와 이제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혹은 새로운 음식들을 체험해보는 어떤 그런 3부작 다큐였는데 그게 되게 매니악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매니악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소수의 매니아들이 백종원 다르게 보여라고 하고 있던 차였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마리텔. 그렇죠. 네.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뭐 인기의 70% 이상은 백종원 씨의 방송이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70% 이상이죠. MBC에 나오는 거 말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인터넷으로 방송할 때 그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다 보면은 뭔가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 네티즌들과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 네티즌들이 막 실시간 글을 올리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 요리는 요리대로 하고 다 보고 일일이 상대해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그 채팅방 속도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여유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빛의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가장 많은 접속자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가장 붐빌 때는 12만 명 이상이 네. 동시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오. 지금 이제 50대에 접어드셨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빨리 읽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벌써 50대에 접어드셨어요? 네, 소유진 씨하고 15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66년생이죠. 네. 66년생이면 우리는 한국 나이로 딱 쉬인인가요? 50. 그럼? 그렇군요. 아직 만으로는 아직 40이시네요. 네. 40대. 그러니까 예, 나이를 깎아주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외모만 보고 저도 그냥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었는데 이분이 그 저도 마리텔에서 호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젊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좀 예전에 비해서 살을 많이 빼셨어요. 맞아요. 관리를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이제 그 피트니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허리에 군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 근데 자세히 보셨군요. 네. 아니, 소유진 씨가 저기 그 남편 뒷모습을 찍어서 올렸어요. 어.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나.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이 됐는데 봤더니 마우페인이셨더만요. 그러니까 게임 전용 마우스를 몰래 꽁쳐갖다 걸리고 네.
그래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채팅을 빨리 읽고 네. 이 코드를 빨리 캐치를 하는 그 비결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보면 자칫 인터넷 방송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김구라 씨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보다 훨씬 더 소통을 잘해요. 사실 김구라 씨도 이제 소통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불통의 아이콘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주로 네. 하는. 그거에 비해서도 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타고났구나 이런 네. 예능 센스가. 방송 천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요리 예능이 점점 뭐 일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냉장고 속 재료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지경에까지 왔는데 이 마리텔을 보면 더 심한 거예요. 미리 뭐 주방이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방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페널티를 받아서 맨바닥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어떤 셰프들의 주방과 나의 일상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리텔의 백종원 방송을 보면은. 그도 그렇고 거기서 소개하는 어떤 레시피들이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쿡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어쨌건 너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리퀘스트 중에 따라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은 본인도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짜장이 있죠. 예. 이런 거는 그냥 나가서 사 먹으라고. 타겟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 한식대첩2에서는 전문가의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과시하지 않으면서 잘 보여주고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는 어차피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 따라할 만한 거를 보고 싶을 것이다 하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들만 보여주는 거죠. 네. 예능의 대세가 점점 리얼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뭐 CCTV 예능으로까지 왔는데 그거의 가장 정점이 요리잖아요. 그야말로 뭐 요리에서는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그 캐릭터를 사실 뭐 가공을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바로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리얼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네. 버라이어티의 대세와도 정말 잘 맞아떨어진 쿡방 같은 게 전문 셰프들이 나와서 정말 멋진 요리 이런 게 그런 걸 하는 거는 우리는 보기만 하고 즐거워만 하지 우리가 해보진 않잖아요. 마리텔에서는 진짜 해볼까가 아니라 진짜 해보게 만드는.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도 사실 뭐 냉장고 속 재료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그 음식 내오는 거를 보면은 예쁘게 플레이팅 같은 걸 그렇죠. 굉장히 중시하고 또 뭐 비장의 뭐 양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재료들이 많아요. 또 거기 냉장고가 맞아요. 보통 연예인들 냉장고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집에서 편하게 한 끼 때운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전문가가 해줬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런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데 네. 마리텔에서는 정말 뭐 콩국수에 뭐 두유를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철저하게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송을 한다는 거죠. 또 냉장고를 부탁해가 처음에는 이제 정말 집에서 따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으로 나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새로운 것, 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송으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격상 또 오늘 뭐 먹지도 이렇게 다행히 신동엽 씨가 요리가 하나도 안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손시혁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요. 장소연 씨의 연기와는 좀 그렇죠. 다른 점이군요. 그렇죠. 장소연 씨는 연기가 늘어서 문제인데 신동엽 씨는 요리가 늘지가 않아서 되게 그분은 역시 다행이에요. 예능을 예. 알아요. 그러니까 손시혁 씨가 계속 욕심을 내거든요. 우리도 이제 한식대첩 같은 데서 나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게 내 욕심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종원 씨가 굉장히 그 틈을 잘 파고든 거죠. 나도 저건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네. 성공한다. 역전 야매 요리 같은 네. 약간 그렇죠. 네. 네. 역전 야매 요리는 근데 그 아시죠? 저 웹툰. 그럼요. 네. 그걸 보면은 이렇게 해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든다. 그것도 굉장히 실험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작가 정다정 씨가 가면 갈수록 요리 솜씨가 늘었어요. 나중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레이먼 킴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했다고. 간식을 또. 네. 요것도 이제 PPL. 빙그레. 네. 빙그레. 네. 저희는 모 회사의 무슨 제품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네. 정확하게 빙그레 비비비. 집밥 백선생에서 백종원 씨가 이제 비비빅을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좀 녹아서 안에 좀 고여 있어요 국물이. 쭉 맛있어요. 네.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에요? 집밥 백 선생을 보면요. 네. 이제 그 출연 제자들이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안 마십니다. 믹스 커피를 진짜 타갖고 그것도 하다못해 뭐 믹스 커피 종이컵에다가 뭐 물을 딱 정확하게 반을 부어야 맛있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뭔가 팁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저도 마감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카페인을 잠 깨우는 데는 믹스 커피만 할 게 믹스 커피. 없어요. 오늘 좀 피곤할 때는 설탕 팍팍 들어가고 이런 달달한 걸 좀 먹어줘야지 그렇죠. 예. 피곤이 풀면서 잠도 깨고 이래요. 설탕 싹. 그러니까 예. 요리할 때 설탕을 엄청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쓴다 그러면 이분은 또 이렇게 열심히 네. 이게 뭐가 엄청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레시피들이 약간 또 이제 뭐 30인분, 40인분 이런 양을 한꺼번에 조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들어가는 거 보여준다고 이 높이에서 촥 붙는 약간 설탕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좀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또 마리텔 팀에서 그걸 또 이제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에 합성을 해서 콸콸콸. 예. 근데 이분 되게 영리한 게요. 그래서 최근에 백설에서 설탕 광고가 들어갔대요. 오, 그렇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도 슈가보이라는 별명이 붙고 하니까 설탕을 넣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설탕 넣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설탕 막 뿌리고 이런다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열광하는지를 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마요네즈 같은 것도 하프를 왜 쓰냐고 그러려면 마요네즈를 왜 사용하냐고 그냥 마요네즈 쓰라고 하프 맛 없다고 정말 하프를 넣을 거면 마요네즈를 안 먹고 말지 기왕에 마요네즈를 넣을 거면 왜 그렇죠. 하프를 넣느냐라는 그렇죠. 어떤 그 완벽한 논리 구조잖아 이게. 그렇죠. 설탕 조금 넣어서 맛없는 것보다 많이 넣어서 마시는 게 최고로 낫지 않냐고. 그렇죠. 네. 저지방 우유 쓰면 안 되냐 누가 그래서 저지방을 넣을 거면 우유를 뭐하러 넣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나온 게 그 TVN의 집밥 백선생이잖아요. 이거가 요즘 요리 방송의 어떤 최종 진화편에 또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게 맨날 요리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만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 따라하는 거라고 하다가 이제 망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오늘 메뉴는 망했습니다. 그럼 안녕. 이런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클로징만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와야 성공한 거라고 이게 뜨는 거라고 내가 네. 몇 년 전부터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저분이 뭔가를 아는구나. 제가 그때 그 차승원 삼시세끼 할 때 네. 차승원 씨 보고 요리를 좀 망쳐야 된다. 너무 그 완벽한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 요리를 좀 망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안 망쳤잖아요. 그걸 요새 이서진 씨가 잘하고 있잖아요. 망치는 거. 이게 망쳐야 된다니까. 야. 이분이 어떤 허점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집밥백 선생은 볼 때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은 레시피들을 알려주고 나를 어쨌건 간에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정말 요리에 관심 없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 백종원 씨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인 어떤 소통의 캐릭터를 거기 가져와서 눈높이에 맞게 네. 학생들 본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특기, 개성 이런 것들을 복돋아 주면서 요리를 가르치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싶은 아니 김구라 씨는 그래도 점점 늘어요. 개선호 씨도 그렇고 근데 정말 저는 정말 오랜 팬이지만 윤상 씨는 저도 오랜 팬이지만 정말 경악을 한 게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언제 뒤집을지를 모른다는 게 정말 그분한테 다른 재능은 다 거세하고 음악에만 몰빵을 해줬나 봐. 아니 오죽하면은 밥 당번에 밥을 해야 되는데 코드를 안 꽂고 그걸 시사 버튼 눌러놓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요리 불능 뭐 이런 수준인데 이분은 거의 무능력자의 무능력자. 백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총회는 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못하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얘가 분명히 망할 것 같은 레시피를 특히나 윤상 씨 뭔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갸우뚱하면서도 그냥 봐요. 이걸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하고 넣어봤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망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건데 강하게 키운다는 느낌도 좀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인내심 많은 이제 선생님 같은. 저는 저 대목도 좋더라고요. 이제 요리를 할 때는 3번의 요리를 하게 된다. 일단 처음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면서 내가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를 상상하면서 요리를 한번 한다는 거예요. 재료를 뭐 그릇에 담고 해서 배치를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한번 더 한다는 거지. 처음에 이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양념을 넣고 요걸 섞고 이러면서 또 상상으로 두 번째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요리를 하는 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 단순히 요리는 쉽고 간편하니까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상상을 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쏟게 하는 요런 게 약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오늘의 요리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한복 곱게 차려입고 나오신 그 1세대 요리 연구가분들이 오늘은 이런 시원한 그렇죠. 탕을 끓여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요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이다라는 쪽으로 갔다라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거에 반대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좀 전문가들이 남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어떤 요리라는 게 되게 높은 위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아직까지 팽배할 때 요리라는 건 굉장히 멋진 겁니다 라면서 대표 주자로 이제 최현석 씨가 이제 네. 멋짐을 너무 과하게 추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너무 도가 지나쳐서 난 못 따라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이제 김풍 씨나 또 대표적으로 백종원 씨가 네. 그 지금의 핫함인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요리 방송에서는 아무리 이게 간편하고 쉽다고 해도 먹는 즐거움의 선에서 끝난 것 같은데 그 백종원 씨는 정말 그 따라하면서 그런 하는 즐거움을 가장 이렇게 좀 친근하게 보여준 게 백종원 씨의 요리 비법, 요리 방송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분이 그 요리 자격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셰프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전문 셰프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 분위기. 그렇죠. 강했죠. 단순히 셰프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분이 군대에 갔을 때도 이제 보직을 맡고서 이제 그 취사실로 내려갔을 때 장교로 자기 혼자만 이제 자격증이 없으니까 다 무시하는 분위기였던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실력으로 돌파하고 약간 자존심이 계속 상하는 거를 그 많은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올라와서 지금은 약간 내가 실수하는 거를 보여줘도 괜찮다. 네. 내가 다음번에 얼마든지 더 잘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강한 자신감 같은 것들 보이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능력에 자신의 좀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이 일조를 했다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밝혀요.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이런 요리의 경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린 시절부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네. 좋은 재료, 귀한 재료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태생적으로 미식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을 공부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환경적인 일단 유리함이 있었다라는 거를 사실 인정을 하는 모습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 백종원 씨가 가끔 보면 요리를 좀 망치기도 하고 네.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우리는 또 열광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데 맹기용 셰프는 이게 꽁치 샌드위치로 망치니까 욕 엄청 먹고 성장 과정이나 백그라운드 같은 건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집안이 좋고 그렇죠. 외모는 처음엔 달랐지만 네. 요즘 점점 비슷해지고 있고 사람들 흔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는데 네. 얼굴의 완성은 호감이에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진짜라는 거를 고급 이런 거를 만나기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꾸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시대에 딱 나타난 게 이제 백종원 씨의 그런 간편한 레시피 그리고 그런 대중적인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아닌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업 주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예. 대부분 약간 그 가맹점들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든지. 네, 갑의 횡포의 그렇죠. 대표 주자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보통 이제 처음에 투자 비용은 많지가 않다라고 꼬셔가지고 가맹주들을 이제 모으는데 이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계를 바꿔야 된다라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싹 고쳐야 된다라거나 본사가 지정해준 곳에서 이걸 사라라고 하면서 조금씩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저 가맹점이 너무 잘 된다 싶으면은 그 옆에다가 직영점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가맹점주 등쳐먹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백종원 씨는 또 그런 행위는 안 했다고. 본인은 가맹점주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버티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체인 본부가 오래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그게 자신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저희가 다뤘던 수요미식회에 이제 나오는 황교익 평론가가 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놓고 자신을 백종원 씨를 그냥 사업가라고 본다. 셰프라고 보지는 않는다.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셰프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뭐 거기에 이제 뭐 반박하는 논리로 그럼 뭐 사업가가 나쁘냐. 근데 뭐 사업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가성비만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또 다른 가치를 굉장히 힘들게 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까 황교익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그 장인의 뭐 정교한 노동, 스킬 이런 거에 가치를 부여해서 좀 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뒤로 좀 밀려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황교익 평론가의 그 글이 실린 같은 매체에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조목조목 반박한 다른 음식 평론가 분의 글이 실렸어요. 그 백종원 씨가 그 운영하는 그 이 한 40여 개의 체인점을 정말 다 한 군데씩 돌아다녀 보면서 음식을 먹어보고 또 재료의 질과 맛과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봤는데 실제 다른 그 음식점들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비해서 크게 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갓 지은 밥의 어떤 윤기를 잘 살리고 있어서 어떤 정말 우리가 전통의 노프라고 부르는 것보다 밥이 더 맛있더라.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정말 자신의 예산 안에서 정확하게 사용을 한다. 애초에 이거는 어떤 논쟁의 거리도 아니었다. 이 사람은 셰프다. 그러니까 왜 이거가 셰프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하는 글이 싫은데 저는 사실 황교익 평론가님 글보다는 그 글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은 입장인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보편적인 다수보다는 힘들게 소수의 길을 가는 입장을 그 입장이 훨씬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백종원 씨가 이제 그 대중화 시킨 그런 뭐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 최고라는 가치 이런 게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게 정말 지배적이 되면서 그리고 최고로 좋은 덕목으로 이제 칭송받으면서 정말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물론 그것도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게 조금 더 쉬운 길이잖아요. 예전에도 어떤 패션 평론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이 뭐 요새 유니클로니 뭐 잘하는 이런 스파들만 입지만은 그렇게 1, 2년 입고 나면 목이 늘어나는 싸구려 옷들에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정말 공들여 만든 테일러메이드라거나 혹은 이제 고급 브랜드들이 얼마나 그 뛰어난 가치를 추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실렸을 때 인터넷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사냐? 비싸서 안 사지? 그러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는 가치가 최고가 된 게 청년들의 주머니가 점점 더 얇아지고 그 구조가 고착화되는 어떤 시대의 문제인 거지. 사실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사꾼의 문제로만 치환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치화되고 가격이라는 어떤 수치화로 좀 평가될 때 좀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소수자의 입장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런 지점은 오히려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요미식회에서 소개를 하는 뭐 반드시 가봐야 되는 전통의 노포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백종원 씨가 그 보편화시킨 가성비의 가치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들은 다 MSG 때려놨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되게 마지못해 가는 곳이지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알려졌잖아. 지금 뭐 제가 듣자 하니 두 분 다 뭐 서로 이제 반대되는 대립되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가치를 다만 지금 백종원 씨가 속해 있는 가성비에 대한 가치가 너무 백종원 씨 인기로 인해서 너무 팽배해 있어서 이쪽이 무시당하고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유니클로도 좋아하고 돈이 많을 때는 더 좋은 브랜드를 사입는 것도 좋아하는데. 유니클로도 여기서 PPL 한번 아, 그러게요. 아, 이렇게 중요한 날 내가 유니클로 옷을 안 입고 왔어. 뭐해? 아무튼,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게 되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균형을 위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얘기가 덜 된 네. 쪽을 좀 많이 얘기를 네.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인 거죠, 저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소탈하고 권위를 내려놓고 네. 권위의식 없이 하면서도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과 스킬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야, 백종원이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소유진이 반할만 하구나. 처음에는 뭐 소유진 남편으로 불렸다가 네. 요즘에는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소유진이 백종원의 네, 아내로 백종원의 불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혐의 같은 것들을 자기 매력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극복을 해낸 거죠. 네. 수많은 방송인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왜 그렇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소통과 뭐 이런 것들. 네, 그 소통이 뭐 단순히 네. 뭐 나의 매력을 보여줘야겠다, 막 이런 계산된 이런 소통 네. 말고. 네. 뭐 아니 우리 저 높은 청와대에 계신 분이 백종원을 보고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분 소통 전에 먼저 오. 해독이 필요한, 그렇지. 독해가 필요한. 네. 네. 약간 그 훈고학 같은 네. 느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네. 메인 MC로서였던 네. 어떤 그 권위를 좀 내려놓으시고. 네. 저는 뭐 권위가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시즌2에서 이렇게 좀 셋이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네.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거나.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저는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엔딩곡. 네, 오늘의 엔딩곡. 슈가볼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슈가볼. 굉장히 달달한 음악을 들려주는 슈가볼.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예. 얼마나 권위를 내려놓고 단순합니까? 얼마나 단순하잖아요. 슈가볼의 나한테 집중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백종원 씨, 슈가보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게 집중돼 있음을 즐기면서 본인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슈가볼의 나한테 집중해를 떠올리게 되는데 역시 달달하고 좋아요. 이 노래도 달달하고 좋고 심지어는 이 노래의 그 음원 사이트에 보면은 그 댓글로 내 귀에 설탕 좀 그만 뿌려요. 이런 댓글 달 정도로 달달한 노래 들으면서 또 슈가보이 다시 한번 달콤함을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자 우리 건배하고 백 선생을 좀 네. 즐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이 좀. 자 건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니어사롱의 이제 인기 코너 중에 하나가 이제 엔딩곡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가요? 엔딩곡을 듣기 위해 이니어사롱을 본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엔딩곡처럼 망하는 건가요, 이 코너도? 이 엔딩곡 코너의 어떤 인기를 시샘하는 이승환 평론가가 나도 코너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해갖고 시즌 2에서는 이제 코너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작!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그 무성영화 시절의 어떤 영웅이죠. 그 버스터 키튼의 회고전을 합니다. 총 32편의 작품이 상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편은 이제 버스터 키튼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고요. 이번에는 어떤 퍼스트 액션 히어로라는 어떤 부제를 달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며칠까지요? 7월 12일까지 상영을 하고요. 아, 이런 컨셉으로 하는 거구나. 일부러 막 당황하면서 막 이런 게 티가 나니까 장면이 다시 한 번 해요.